한국에 무려 13년이나 살다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도저히 여기선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해하는데요. 이미 한국에 적응해버린 몸이 거기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해주는 독일 출신 여성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카나 호프만입니다. 올해 39살이 되었고 독일 미넨 출신인데 지금은 인천 송도에 살고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송도 독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한 명 있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게 2012년이었으니 어느덧 한국에서 산 지도 13년이 되었네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한국어를 전공했거든요. 독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전공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럽과는 다른 문화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독특한 길을 걸어온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다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와본 적이 있었고 그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제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2년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은 꽤 드문 일이었습니다. 독일 가족이나 친구들도 많이 놀라워했지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망설이지 않았었죠. 이미 언어도 준비되어 있었고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였고 저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인천 송도라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 송도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넓은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국제학교와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있는 분위기, 솔직히 독일에서도 이런 환경은 쉽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시부모님과의 문화 차이도 있었기에 적응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제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생활의 확산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2012년 무렵만 해도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던 시기였죠. 독일에서도 스마트폰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모든 일상이 휴대폰 속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배달부터 은행 업무까지 휴대폰으로 해결되는 모습은 신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스마트폰은 전 세계 어디서나 쓰니까 유럽도 한국만큼은 편리하겠지. 한국이 조금 더 빠르긴 해도 유럽도 곧 비슷해질 거라고요. 저는 독일이 늘 복지 강국, 행정 선진국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라왔고 그러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한국보다 행정이나 생활 편리성에서 뒤처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것뿐 결국은 비슷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13년째 살며 일상에서 누리는 편리함이 어느새 너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아들의 학교 공지나 알림장 확인도 앱으로, 장보기는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택배는 무인함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 이게 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최근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편리하겠지. 스마트폰 하나로 다 연결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여름 가족과 함께 떠난 유럽 투어 여행에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정치인들의 연설 속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늘 당연히 생각했죠. 독일과 유럽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생활의 편리함이나 행정 서비스도 최고일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처음 와서 스마트폰 기반의 행정 서비스, 생활편의 시스템을 접했을 때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한국은 정말 빠르다. 하지만 유럽도 비슷할 거야. 이미 선진국이니까 곧 다 따라잡겠지. 예를 들어 저는 독일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항상 종이 티켓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하철, 버스, 트램마다 표를 따로 사야 했고 환승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환승까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행정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독일 사람들은 관공서에 가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걸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걸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세상 어디서나 다 그런 거겠지라고 여겼어요. 유럽이니까, 특히 독일이니까 한국보다는 더 효율적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올해
저와 제 가족은 유럽 투어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아들의 초등학교에선 가족 체험학습을 제출하고 정당하게 결석하며 해외여행에 갈 수 있었고, 남편도 기휴가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큰 여행을 준비하게 된 것이지요. 여행 루트는 단순했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출발해 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내려가는 일정. 사실상 저의 고향과 친척들을 다시 만나는 여행이기도 했어요. 여행 준비 과정은 송도집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냥 시원한 집 안에서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렌터카 예약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다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원스톱 여행 앱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지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결제까지 손쉽게 끝났습니다. 심지어 전자 바우처와 QR코드까지 발급되었으니까요. 너무 쉽게 집에서 모든 걸 해결, 한국에 어딜 여행 가도 늘 이런 식이었으니 당연히 그 습관대로 한 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항공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가격을 비교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앱 하나면 됩니다. 한국의 여행 통합 앱을 켜자 인천과 미넨 구간 항공편이 쭉 뜨더군요. 가격 비교는 물론이고 시간대별, 좌석 등급별, 환불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되어 있었고 클릭 몇 번만으로 결제까지 완료되었죠. 결제 직후 발급된 QR코드 탑승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편리하다. 하지만 이건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되겠지. 다음은 숙소 예약이었습니다. 예전 독일에서 살 때만 해도 숙소 예약은 여행사에서 직접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라면 예약 플랫폼 앱 하나만 있으면 끝입니다. 제가 원하는 도시,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니 호텔과 아파트형 숙소, 게스트하우스까지 다양한 옵션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그중 가족 여행에 맞는 숙소를 고르고 한국어 리뷰를 꼼꼼히 읽은 뒤 결제 버튼을 누르니 예약 확인서가 즉시 도착했습니다. 이메일과 앱 모두에서 확인 가능했고 QR코드로 체크인까지 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제는 세상이 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럽도 당연히 똑같을 거야. 세 번째는 렌터카 예약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도시 간 이동을 위해 렌터카가 필수였으니까요. 한국 앱을 통해 독일 미넨 공항에서 픽업하고 로마에서 반납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골랐습니다. 차량 종류, 보험 옵션, 아동용 카시트 여부까지 앱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결제를 마치자 제 스마트폰에 렌터카 예약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QR코드가 딱 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독일 공항에서 QR코드만 보여주면 바로 차를 받을 수 있겠지. 한국에서 하듯이. 그 외에도 세부적인 일정은 모두 한국에서 준비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입장권, 박물관 예약, 놀이공원 티켓까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 앱으로 해결했습니다. PDF 바우처도 자동 저장되어 있었고 가족들 각각의 휴대폰에도 동기화가 되어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독일과 유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다. 한국이 이렇게 편리하다면 유럽은 당연히 이보다 더 편리하겠지. 저는 심지어 약간의 자신감마저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 유럽 여행 준비도 이렇게 척척 해내는구나라는 뿌듯함 같은 것이었죠. 사실상 저는 한국이 만들어낸 디지털 편리성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고 그것을 유럽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세계 표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넨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긴장이 풀렸어요. 고향 땅을 다시 밟았다는 감격과 동시에 한국에서 꼼꼼하게 준비한 일정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3에서 5년마다 그동안 독일에 다녀오긴 했는데 그땐 부모님이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오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의 유럽 여행은 또 다른 느낌이었으니 정말 설렜던 거죠. 공항 로비에서 남편과 아들이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스마트폰 속 렌터카 예약 QR코드를 열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 QR코드만 보여주면 끝이지. 렌터카 카운터로 가서 밝은 미소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쇄된 용지로 주시겠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죠. 여기 예약 완료됐잖아요. QR코드도 있는데요? 아니요. 프린트된 바우처 없이는 차량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종이 서류를 요구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됐으니까요. 하지만 독일 공항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력된 종이 바우처가 없으면 차를 빌릴 수 없다니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혹시 출력해둔 거 있어? 저는 어이없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잖아. 결국 우리는 공항 안쪽에 있는 프린트 서비스 데스크를 찾아야 했습니다. 줄은 길었고 사용법도 복잡했어요. 출력 한 장에 5유로나 내야 했습니다. 아이는 피곤하다며 찡찡거렸고 남편은 캐리어를 지키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우겨우 출력된 종이를 들고 다시 카운터에 가자 그제야 직원은 웃으며 서류를 처리해 주더군요.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 느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유럽이니까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머릿속에서 한국의 풍경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차가 나오면 궁금해서 그걸 빌려서 렌트카를 해본 적도 있었고 그냥 면허증 보여주면 끝이었는데 게다가 요즘엔 쏘카 같은 거 하면 차량 번호와 주차 위치까지 앱으로 바로 안내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단 5분이면 끝나는 절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인수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독일 고속도로를 달리다 주유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바일 간편 결제가 거의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실물 신용카드와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제 카드는 여러 번 인식 오류가 나서 다시 긁어야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이 점점 길어지자 땀이 나더군요. 한국에서처럼 그냥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국식 디지털 편리함은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특별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더 선진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겪은 작은 불편 하나가 저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렌터카 사건으로 이미 기분이 살짝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나마 뭐 작은 차이겠지. 독일은 원래 서류를 중시하니까 나머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여행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식당 예약에서부터였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죠. 한국에선 카카오톡 예약이나 네이버 예약 아니면 테이블링처럼 수많은 예약 어플로 원하는 시간에 좌석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파리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봐야 했고 외국인인 우리가 그나마 있는 걸 사용하려면 제약이 많았어요. 구글맵으로 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찾는 곳은 반드시 전화로 해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숙소 리셉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죠. 물론 프랑스 호텔 측에선 친절하게 그 예약을 대신해주긴 했어요. 뭐 이런 고전틱한 예약 방식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렇기엔 이미 한국에서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게 감정적이고 고전틱한 매력이라고 느껴지기보단 아무래도 불편함이 더 먼저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확실히 우리 가족은 한국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문화가 얼마나 편리한지 실감했어요. 아니, 유럽도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여전히 약간은 다른 건지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는 MVV 앱을 깔아야 했고 파리에서는 RATP 앱, 로마에 가니 또 다른 앱을 깔아야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앱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으니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카드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했어요. 유럽은 화폐도 통합하는 대륙인데 이런 건 아직이었나 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던 저 역시도 답답한데 남편은 오죽했겠나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유럽의 불편함을 겪을수록 그동안 무심코 사용하던 한국의 통합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게 되기도 했고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생겼어요. 그전엔 지하철 환승하려다가 지하철을 눈앞에서 놓치면 환승의 고마움은 잊은 채 짜증이 나곤 했는데 참 한국이 양반이었던 거죠. 숙소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됐어요. 한국의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서는 비대면 체크인이 이미 흔해요. 한국에 놀러온 가족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낯설어서 어려워했다면 이젠 제가 유럽에서 답답해서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긴 줄에 서서 여권을 내밀고 종이에 이름과 주소를 일일이 적고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살펴주는 유럽 스타일의 체크인, 물론 고마웠어요. 낯설어하거나 이런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세심하게 해주는 것? 너무 고맙죠. 대신에 한국식 빠른 스타일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가 일상입니다.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죠.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실물카드 위주였습니다. 어떤 곳은 현금만 받기도 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뒤적이며 계산하던 순간마다 혹시라도 흘리면 어쩌나. 게다가 지갑을 도둑 맞으면 어쩌나. 어디든 여행 가서 1분마다 지갑이 잘 있나 주머니를 만져보는 것, 틈날 때마다 가방 속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였어요. 아, 한국에선 이런 불편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여행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이었고 늘 유럽을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선진국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누렸던 디지털 편리성도 당연히 유럽 어디서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한국의 시스템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 결제, 예약, 쇼핑까지 가능한 나라. 서류 없는 행정, 비대면 생활, 전국 통합 서비스가 일상이 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체감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무심코 말했어요. 엄마, 한국이 더 좋아. 여기선 맨날 기다려야 해.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그게 바로 진심을 담은 현실의 평가였으니까요. 여행의 마지막 주, 우리는 미넨에 있는 제 고향집을 방문했어요. 유럽을 쭉 둘러보고 마지막에 고향집에서 휴식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 렌터카를 로마에 반납하고 거기서 기차로 독일로 가는 길,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독일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친척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긴 테이블 위에 독일식 소시지와 감자 샐러드, 그리고 맥주가 놓였고 모두 오랜만에 만난 기쁨으로 이야기꽃을 피웠고 대화는 곧 한국과 독일 이야기로 향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유럽 여행에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들이니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기도 했고요. 여행 내내 느꼈던 불편함들. 렌터카 예약에서 시작된 혼란과 대조되는 한국의 무서운 디지털화 속도. 식당 예약의 불편함은 여전한 유럽과 달리 한국의 스마트폰 생태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목격했으며 대중교통이 완벽히 파편화되어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전국 단일 교통체계의 혁신성이 대단했다고 말했으며 무엇보다도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간편 결제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돌아보니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생활 편리성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나라였어요. 처음 한국을 알았을 때, 그리고 결혼해서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솔직히 유럽보다 한국은 아무래도 한 단계 아래라고 여겼었던 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유럽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일상 전체를 혁신으로 바꾼 나라였으니까요. 즐거우면서도 동시에 치열했던 유럽 여행. 그걸 마치고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유럽 여행에서 불편한 점을 써놔서 여행이 즐겁지 않았냐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 가족들과 여행하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공항에서 밖으로 나온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안정됨,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더 이상 불편할 걱정 없는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 집, 송도로 돌아온 첫날 아침,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유럽의 여름 햇살도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이곳의 풍경이 더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질서 정연한 도로, 규칙적으로 오가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언제나 제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속 생활의 모든 것들. 이번 여행에서 몸소 겪고 돌아온 뒤라서일까요?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학교 어플에서 알림이 울렸는데요. 오늘의 급식 메뉴와 숙제 안내가 바로 떴죠. 저는 몇 번의 터치로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새삼스레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여행 전 냉장고를 싹 비워두느라 다시 채워둬야 했으니까요. 사실 굳이 마트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 안에 집 앞 무인 택배함에 도착하니까요. 하지만 다시 우리 한국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나가봤죠. 당연히 결제도 간단했습니다. 현금은 필요가 없었고요. 지갑 걱정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죠. 심지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했으니 집으로 배송까지 해주고요. 유럽에서 매번 카드를 꺼내고 영수증에 서명하고 때로는 현금을 챙겨야 했던 일이 떠올라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유럽보다 아래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이 배우고 싶은 나라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에게도 항상 말해줄 겁니다. 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에서 자라고 있어.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마음속에 따뜻한 확신이 번졌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나라였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저와 제 가족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